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김현 대표님은 현재 주 큐레아 대표로 또 계시고, 네, 카이스트 경영대 임팩트 MBA를 또 하셨고요. 웹플로우, 버블 등 노코드 툴을 또 활용한 다수의 그 서비스를 개발도 하시고 관련된 그 기획이랑 자문을 또 진행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노코드 플랫폼 통한 AI 기반의 서비스 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저기 김현 대표님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다들 끄고 계시지만 아마 박수를 네, 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교수님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또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겹쳤던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고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노코드 플랫폼을 통한 이제 AI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 부분은 저도 좀 실제 이제 이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하자면 일단 저는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나 뭐 디자인, 뭐 기획 경험을 가지지 않은 아, 어떻게 보면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국제학을 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학원도 운영을 해보고 교육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MBA도 이제 마쳤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투자도 받으면서 이제 AI 기반 에듀테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 회사들 또는 개인들에게 노코드 자문 또는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역량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쩌다가 노코드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저는 문과생이었고 뭐 에듀테크를 준비를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굉장히 절망적이더라고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배경도 없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정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노코드라는 어떻게 보면 현상 또는 이 무브먼트를 이제 해외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나같이 비개발자도 우리가 소위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으로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뭐 웹플로우나 이렇게 특정 툴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이제 기술적인 격차들이 코딩이 없어도 프로그래밍이 없어도 구현이 가능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파트 1은 제가 이제 코딩의 미래, 노코드 소개를 할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트렌드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개발팀, 개발자를 누구를 데려올까 등등 이런 고민들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했었고, 스타트업들도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좋은 개발자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팀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됐었는데, 그 현상이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업계에 어떻게 보면은 주요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대표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젠슨 왕이 이제 엔비디아 대표가 최근에 나와서 영상이 있는데 간략한 쇼츠를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예.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is human.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This is the mirac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untries, the people that understand how to solve a domain problem in digital biology or in education of young people or in manufacturing or in farming, those people who understand domain expertise now can utilize technology that is readily available to you. You now have a computer that will do what you tell it to do. 네, 뭐, 이런 영상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노코드를 접할 때만 해도 사실 기술적인 제약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웹사이트 빌더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 기술적으로 막상 실제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자, 노코드로. 그때만 해도 4, 5년 전만 해도 사실 불가능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많은 툴들이 뭐 AI를 써서 또는 그 노코드를 활용을 해서 출시가 되어 있고, 저희 지금 서비스도 거의 한 90%가 다 노코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실감을 하고 있고, 뭐 노코드라는 부분이 앞서 이제 교수님들 비슷한 장표를 보여주셨는데, 쉽게 설명 좀 드리자면, 뭐, 과거의 프로그래밍 기반의 어떤 컴퓨팅, 이 컴퓨터를 보더라도, 이 윈도우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결국 GUI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이제 개발 작업 또는 기획 작업에도 접목시킨 게 이제 노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비스를 만든다,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코딩 기반으로 만들던 어떤 과거의 형태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GUI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고, 기술적으로 사실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속도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효과적인 대안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GUI에 대한 간단한 예시, 뭐 이렇게 노코드에 적용된 예시가 예전에는 코딩으로 일일이 다 입력하던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런 빌더들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플로우의 GUI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드롭 앤 드래그의 형태로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실제 퍼블리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고 오늘은 그런 대표적인 툴들을 몇 가지를 같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코드를 좀 더 들여보자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 좀 다른 영역에서 종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저가 활동하는 앱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특정 업무를 시키고 싶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효율화나,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노코드 영역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뭐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제 뭐 어떤 노코드 툴이 제일 좋아요? 뭐 뭘 써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이제 되묻는 질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또는 어떤 뭐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그 툴들이나 어, 그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코딩, 로코드, 노코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조직 차원에서도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인력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 어떤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디에이션 과정부터 해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 단계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스타트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팀장이 있을 수 있고 PM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를 담당을 하고 뭐 백엔드 개발자도 데려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노코드 툴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업무 역할의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큰 조직은 아니지만 기획자 비율이 지금 한 70%가 돼요. 그래서 물론 개발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기획자에게 노코드 툴을 학습을 시키고 직접 개발을 하고 직접 디자인을 하고 직접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 조직 같은 경우도 기존의 팀 단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두 개 프로젝트만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여섯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아웃풋을 얻어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코드 자체도 굉장히 치열해요. 저희가 쉽게 이제 뭐, 그 iOS랑 안드로이드가 경쟁하는 것처럼, 또는 이제 그 생성 AI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오픈 AI랑 제미나이가 이제 엄청 붙고 있잖아요. 뭐 클로드도 있지만. 근데 이제 노코드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짚어서 이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보통 웹플로우를 오늘 이제 주제의 어떤 핵심 툴이긴 한데, 웹플로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핸드폰으로 따지면 약간 애플 같은 또는 iOS 같은 그 툴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정말 이쁘게 하고 싶고 웹사이트를 유저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툴이 웹플로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버블 같은 경우는 약간 안드로이드의 느낌이 더 커요. 그래서 버블이나 플러터플로어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추고는 있지만 뭔가 투박한 요소가 있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서의 구현이 필요할 경우에는 버블이라는 툴을 최근에 이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고 이제 플러터플로어는 이제 앱을 만들고 싶다. 정말 이제 양사에 출시 가능한 앱을 빨리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노코드를 입문한다라고 하실 때 이 표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제가 사실 경험했던 여정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이엠웹이나 윅스 뭐 이런 스퀘어스페이스 같은 툴을 썼어요. 여기도 뭐 노코드 툴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웹사이트 빌더죠. 장점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결국에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툴들을 쓰다가 2단계, 3단계로 이제 건너와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웹플로우나 버블이나 플러터플로우가 절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노코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쉽다. 뭐 금방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익숙해지는데도 좀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한번 익숙해지면은 정말로 많은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만약에 입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1, 2, 3단계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3단계에 있는 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이고, 잘못 들렸는데, 예. 이제 그 노코드와 AI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결국 지금 저희가 몇몇 툴들을 보긴 하겠지만, 이제 노코드 툴들도 생성 AI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웹플로우의 화면 캡처 모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프롬프트를 직접 넣어서, 나 이거 어떻게 바꿀까? 아니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또는 뭐 번역을 해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이 카드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면, 이런 툴들도 바로 AI와 연동을 해가지고 생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최근 추세고요. 영상이 하나 더,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플러터 플로우라는 기능인데 앱을 구현할 때 Latest AI-powered tool designed to jumpstart 네이티브하게 your page building experience. Let's start by selecting the generation button from the top of the canvas view. Imagine you want to build a certain type of page, but you're not quite sure where to start. With PageGen, all you have to do is type in a simple prompt of the kind of page you need, and our AI will handle the rest. 영상이 So if you're 보이시나요? designing an app 아, for a 네. gym and need an events details page for a workout class, just input this into PageGen.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PageGen is its adaptability. If you have certain requirements like a progress bar or profile image, make sure to include those in your prompt. But if you're feeling adventurous and want a more creative output, don't add too much detail. Let the AI surprise you. Remember, the complexity of your prompt will influence the generation time, usually taking between 1 to 3 minutes. But also remember that PageGen is not just about generating the page layout, it's about setting a great starting point for your application. Once the generation is complete, you can customize your page even further. Select from a variety of theme colors, toggle between light and dark mode, and review the generated code. And when you're happy with your page, you can directly add it to your project and continue building. PageGen is all about streamlining the app building process, giving you a helping hand when you need it.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UI저드 통해서 프로토타이핑도 이제 AI가 들어와서 일을 굉장히 쉽게 해주고 있고 이렇게 앱 개발 같은 경우도 어,
뭐 문장 하나만 입력을 하면은 플러터 플로우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를 누르면 바로 구현 가능한 앱으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바로 어떻게 보면 수정이나 보안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기능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빌더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성 AI, LLM을 활용을 해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실전에서 좀 보여드릴 그 부분들이 좀 많은데 실습을 통해서 웹플로우를 오늘 중심적으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모든 툴들을 제가 다 넘어갈 수는 없는데 웹플로우를 중심적으로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를 버블에서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제가 좀 그 공유를 좀 드릴 건데 이제 여기 제목 보면 10분 안에 웹사이트 만들기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허락을 사실 받진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그 인공지능 여기 디자인 협회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협회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그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웹플로우라는 서비스 앞서서 이 윌룸이라는 AI 서비스를 제가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윌룸. 그래서 릴룸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뭐 웹플로우 생태계랑 이제 피그마 생태계랑 같이 묶여 있는 디자인 보조 어떻게 보면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사이트를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프로토타이핑에 끝나는 게 아니고 와이어프레이밍 그리고 퍼블리싱 그리고 구조화까지 다 한 번에 잡아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시연을 오늘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릴룸이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와서 저는 이제 프로플랜에 가입을 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 빌더를 할 거다.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있네. 여기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로그인을 해놨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로그인을 해놓은 게 아이고 여기서 막혀있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사하게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잡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 이 부분을 그냥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쭉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그냥 집어넣을게요. 사실 뭐 전혀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페이지 숫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한 다음에 사이트 맵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릴룸이 이 협회 홈페이지에 기본 사이트 맵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다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페이지도 다 생성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여기를 바로 뭐 수정하실 수도 있고, 뭐 삭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아니면 특정 요소를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트 맵이 구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인데 와이어프레임을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여기 보시면은 뭐 구성원들에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로 잡아주고요. 물론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완성된 어떻게 보면은 와이어프레임에서 이제 뭐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AI에게 다시 써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수정을 해달라. 아니면은 더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안에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웹플로우 서비스를 같이 로그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디자이너를 제가 열어드릴 건데 웹플로우를 열어서 저희가 앞서 이제 저희가 작업한 뭐 이게 마음에 든다. 이 히어로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그냥 이 웹플로우용 카피가 있잖아요. 피그마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피그마 쓰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니까 피그마로 바로 가져오실 수 있고 피그마로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복사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네. 복사 붙이기만 하면은 이제 그 처음에 잡았던 이 섹션들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여기 넣고 이게 여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복사 붙이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반응형 디자인까지 다 같이 잡아줘요. 반응형 디자인까지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를 하면은 지금은 안 돼 있지만 퍼블리시를 하면은 바로 공유 가능한 웹사이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지금 뭐 손을 많이 봐야겠지만 처음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세부적인 디자인을 잡기 전에 뼈대를 잡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지금 웹플로우는 장점이 뭐 사실 여기 지금 뭐 샘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그냥 공유 가능한 사이트거든요. 노션 페이지처럼.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도메인을 입히고 이 과정도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수정하고 글로벌로 잡아갖고 하나만 이제 하나의 요소만 이제 수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요소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도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스타일 가이드랑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이 릴룸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래서 이 웹 디자인 쪽을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어요. 이 절차를 많이 생략해주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릴룸을 보시면 뭐 이 사이트 맵 빌더 외에도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앱에서 뭐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다. 이런 형태로 이제 사이드바가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어떻게 보면은 활용 가능한 그 서비스를, 퍼블리시를 제가 안 했는데, 이제 퍼블리시를 해서, 이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 가능한, 네, 기능을 바로 입혀가지고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뭐 기획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귀찮거나 이렇게 하시면, 릴룸이라는 서비스를 쓰시면 되고, 여기 보면 용도에 맞춰가지고 커머스나 뭐 UI나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작업한 와이어프레임의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쉘들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시작하시면 그러면은
훨씬 더 용이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유료 플랜이에요. 뭐 한 달에 뭐 한 4, 5만 원씩 내야 되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 나는 이 정도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다음 실습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사실 웹플로우 자체적으로도 여기 지금 저희가 대시보드에 들어오면은 웹플로우가 이렇게 뭐 자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마켓플레이스라고 보면은 템플릿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있거든요. 템플릿과 라이브러리.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이렇게 템플릿을 구매를 해서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결제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무료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무료 템플릿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뷰를 하시면 이 형태 나쁘지 않네. 그냥 여기에서 내용만 바꿔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바로 여기에서 그냥 유주 쓰시면 바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더 많이 쓰는 게 이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이게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특정 UI가 마음에 드시면 이 초록색 예를 들어서 이 UI가 마음에 든다. 이게 무료잖아요. 그럼 이걸 눌러가지고 나 여기에 있는 이 요소들 있잖아요. 이 요소들을 다 쓰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본 기능이 이 안에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 디자이너로 들어가시면, 앞서 이거 와이어프레임 잡은 게 좀 이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플러스 사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앞서 저희가 설정한 이, 어떻게 보면은 요소들이 다 여기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까? 그러면 이제 내부바가 이렇게 바로 넣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섹션들을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섹션들을 바로 가져와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손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웹 디자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뭐 내부바 형태도 여러 형태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잡겠다라고 해서 이제 잡을 수가 있고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맞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히어로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피처 섹션도 넣을 수가 있고 뭐 결국 위계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넣기 나름이고요. 이런 기능들을 다 넣어서 웹사이트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창업해서 이제 좀 그 친한 대표님이 회사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한 앉아가지고 거의 한 시간 안에 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인데 뭐 정말 급하게 만들었어요. 막 디자인이 엄청 이쁘다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기능들만 딱딱딱 넣어서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 사이트를 만드는데 거의 한 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필요한 로그인 기능이랑 뭐 등등 이런 기능들을 넣는 데 있어서 뭐 이 사이트도 거의 뭐 이런 사이트들도 거의 약간 시간 단위로 저희가 보통 작업을 해갖고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사이트 빌딩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세부 요소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이제 빌더랑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디자인 뭐 피그마나 이제 디자인 툴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직접 이제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편할 텐데, 기획이나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이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 이런 그 요령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노코드라는 게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개발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기획 개발 프로세스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웹플로우만 꼭 활용을 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웹플로우의 장점은 어떤 뭐 애니메이션 기반 웹사이트를 이쁘게 만든다 등등의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버블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제 서비스, 메인 서비스는 버블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저 단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웹플로우보다는 버블이라는 툴이 훨씬 더 어,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플러터 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플러터라는 이제 언어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터에서 만든 노코드 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툴들의 장점들은 버블이나 웹플로우나 등등의 장점들은 코드를 바로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업 얼마 전에 이제 그 누가 개인적인 부탁을 해서 뭐 이런 사이트를 제가 하나 이제 잡아봤는데 뭐 골프 관련된 뭐 이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HTML, CSS 등 이제 코드를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웹플로우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디자인을 하고 작동 환경을 본 다음에 직접 코드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이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지금 로딩이 좀 느린 편인데 그러면 이제 엑스포트 가능한 코드가 바로 나와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실제 그러면 노코드를 통해서 뭐 AI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생성 AI를 교육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다 노코드로 구현을 한 서비스인데 뭐 대시보드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오픈 AI나 아니면은 클로우드나 제미나이에 있는 그 API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논술 주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이런 LLM 기술을 바로 접목시켜 가지고 구현 가능한 서비스들도 노코드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관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실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그 AI 서비스를 노코드로 만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정말로 많은 AI 툴들이 나와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필요 니즈에 맞춰가지고 다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커머스가 됐든 디자인이 됐던 뭐 어떤 종류의 서비스도 다 수용이 가능한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조직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스타트업 감원이 많은 이유 중 하나도 지금 기존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 없어진 환경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지금 노코드로 서비스를 개편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제가 뭐 릴룸을 통해서 웹플로우를 활용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기 기능이나 뭐 이런 템플릿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버블을 통해서 이제 뭐 AI 기능을 만드는 부분들도 좀 공유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좀 이제 마무리를 좀 짓자면 지금 거의 1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랑 제미나이도 엄청나게 경쟁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능들을 빠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노코드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 그와 동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아무튼 좀 그 프로그래밍 또는 개발이 진짜 필요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말을 끝으로 그 오늘 강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좋은 강의해주신 김희연 대표님께 또 박수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웹사이트 진짜 하나 만들어주면 몇 천만 원씩 그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때는 정말 허접한 수준만 만들어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누구나 자연어로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컨트롤 C, 컨트롤 V 되게 많이 중간에 보여주셨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만으로도 진짜 정보만 넣었는데 웹 어떤 그 사이트에 대한 구조랑 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는 또 사례까지 잘 알려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뭐 오늘 제 강연이랑 우리 김현 대표님 강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잠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잠깐 한 가지만 그 공지 안내 드리면은 저희 그 참석하신 분들 저희 카카오톡으로 그 서명 아마 저기 문자가 하나 갔을 거예요. 저기 참석자분들이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기 확인을 좀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그 참석 확인에 대한 문자가 갔을 텐데 꼭 잊지 마시고 카카오톡에서 서명을 좀 참여해 주셔서 참석했다는 거를 또 확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선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 조금 이제 그 궁금했던 부분들은 아까 김현 대표님이 그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예를 들면은 저희 그 빌더나 이런 것들 쓰면은 윅스나 이런 것들 쓰면 어느 정도 이제 웹페이지를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약간 웹플로우나 이런 조금 난이도가 높은 애들은 그런 것들 외에도 조금 구현할 수 있는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하긴 좀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윅스를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자유도에 있어서 윅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윅스 같은 회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윅스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결함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IMF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웹플로우 같은 이제 서비스가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 디자인 시스템이나 에디터 기능, 그 다음에 자유도, 뭐 애니메이션 구현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 빌더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웹플로우 같은 경우도, 뭐,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보면은 코딩 없이 만들고 구현하고 사이트에 입히는 과정까지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윅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 아직 제공이 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요소를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지금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제약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웹플로우가 제가 이제 만약에 블로그를 한다거나 특정 정보를 공개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SEO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웹플로우는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도 웹플로우에 광고 없이 지금 그 MAU가 한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구글 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 이제 서치 콘솔에 등록을 한 다음에 사이트 점수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웹플로우만한 빌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IM앱을 쓰시는 분도 저한테 맨날 이제 많이 문의하는 게 네이버에는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글이나 검색이 너무 잘 안 잡힙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SEO 최적화부터 해서 기술적인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웹플로우가 훨씬 더 많이 수용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웹플로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남명철 씨는 1단계 윅스 사용자로서 AI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다고, 이제 멋진 강의 감사하다고 또 올려주셨고요. 우리 맹님, 네, 성함을 안 써주시고 성만 써주신 것 같은데, 네. 맹님께서 프롬프트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추천해 주실 책이나 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혹시 김현 대표님도 좀 이렇게 좋은 의견 있으실까요? 프롬프트 공부나 뭐 이런 쪽들, AI 쪽도 많이 활용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뭐 그 정보에 의하면 뭐 영어로 써야 되고 뭐 특정 방식으로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되게 많아서 저희 서비스에 이제 학습 도구들이 다 개별 프롬프트를 시스템 설정을 해서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저는 사실 공부를 막 뭐 책이나 사이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오픈 AI 가시면 API 사이트에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실험할 수가 있어요. 실험을 할 수가 있고, 뭐 토큰량이나 아니면 결과값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직접 이제 실험을 하시면서 하는 걸 꼭 추천을 드리는 게,
저희도 앞서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 교수님 사이트도 제가 그냥 그 복사붙이기 해서 이제 가져왔잖아요. 근데 GPT 3.5랑 GPT 4.0이랑 지금 버전에 따라서도 프롬프트 인식률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정 양식과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요즘은 굉장히 더 단순화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어로도 작성을 하는데 결과가 더 잘 나오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막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책에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직원도 책을 읽고 막 책에서 나온 방식대로 했는데 사실 이게 결과가 좀 엉터리일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도메인 지식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꼭 어떤 형식에만 그, 딱, 제한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방식 등을 이제 테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의견 드리면은 일단은 뭐 가장 많이 사용하실 만한 생성 AI를 하나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뭐 텍스트 생성 AI면 뭐 챗GP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이미지 생성 AI면은 뭐 미드저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이 생성 AI마다 프롬프트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조금 깊이 이제 파시면은 좋겠다. 왜냐면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되게 특성이 있는 게 뭐 자연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단어별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특정 뭐 파라미터 값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생성 AI마다 사실은 인풋 방식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 대표님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뭐 미드저니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뭐 디스크라이브나 shorten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쓰면은 쇼튼 같은 경우는 내가 넣었던 입력값들이 잘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한테 검토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가 넣은 프롬프트가 얘한테 입력이 잘 됐고 내가 생성한 것과 이제 매치가 잘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뭐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이제 다 기본적으로 오픈이 다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들이 다 이제 대표 이미지들이 날마다 거기다가 이제 탑 링크가 뜨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까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괜찮은 이미지들을 찾아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는지를 좀 분석하는 과정들을 같이 가져가시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롬프트 능력을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고로 하나 덧붙이자면, 네네네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대형 LL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데,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미지 생성은 또 다른 영역이라, 프롬프트를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뭐냐면 결과값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을 하시고 그 구조에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이미지 생성과 또 다른 LLM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대표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웹 디자인도 직접 하고 막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럼 웹 디자이너는 필요 없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진짜 서비스 기획자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만 남고, 이렇게 뭐 자연어로 개발이 가능하다 보니까 웹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망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자가 조금 더 인정받는 시대는 이제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기획자들에게 웹 디자인 또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기획과 개발을 함께 익히는 방법을 계속 조직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필요 없어질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과 그 역할들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합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도 디자인적인 감각이나 룰과 규칙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기획자들 같은 경우도 UI UX 관련된 강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흡수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을 디자이너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 본인은 기획자지만 디자인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역량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역할들과 같이 머징이 돼서 조금 더
뭐 개인 차원에서는 더 좋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다만 그런 구분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약간 뭐 스페셜리스트적인 부분과 좀 약간 제너럴리스트처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융합해서 이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이렇게 중요해지는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받고 넘어가고요. 네.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전에 또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엑스토크 또 3월 진행했는데 다음 달에도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강의해주신 김희연 대표님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 특별히 이 행사를 또 주관해주신 서울 미디어 대학원대학교 산업협력단 담당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달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따로 연락 한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